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남측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조항까지는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확보된 북한의 개정 헌법을 보면 김 위원장의 예고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쪽으론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영토를 규정했는데 남북 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NLL 등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나 조국 통일 등 동족이나 통일 개념을 통째로 드러내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상국가화라는 북한의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 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